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8월 20일 목요일, 장중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조정을 좀 많이 받아서 걱정스러운 모습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걱정스러우실 거라 생각하고요. 이럴 때 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거, 살짝은 좀 기대고 싶은 곳,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오늘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삼성전자가 3%대 하락입니다. 삼성전자가 3% 하락이라면요, 이게 시장에 약 0.23, 24 이 정도 관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산기를 한번 뚫겨보죠. 3 곱하기 0.24는 시장의 0.7% 하락하는 모습을 삼성전자가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 그럼 최소한 시장이 0.7% 하락은 했을 거란 얘기죠. 코스피가요. 그러면 오늘 코스피는 지금 3%대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여기에 있죠. 자, 어디까지 빠질 것이냐, 더 빠질래 안 빠질래, 그런 모습일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볼 거예요. 자, 추석 먼저 부를게요. 죄악보슨 영호님, 부자운영님, 갓분님, 백마사님, 알부디님, 주드88님 어서오세요. 게스트분들이 오늘 많이 계세요. 게스트분들. 로그인도 귀찮아. 짜증나는데, 로그인은, 이런 분들, 괜찮아요. 게스트로 하고 있으시다가, 언제든 채팅이 쓰고 싶다라면, 언제든지 로그인 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계신 분들은 지금 댓글 다는 거 귀찮아요. 그래서, 화수분처럼님, 진짜 늘보님 두 분이서 댓글 달아주셨고요. 다른 분들, 필요하시면 댓글 다셔도 되겠고요. 안 다셔도 됩니다. 자, 오늘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면 오늘 증시가 많이 하락하니까. 근데 이 하락이 여기서 끝날 것인가 아닌가, 이 부분은 감히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좋은 날님 어서오세요. 왜냐하면 자, 투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사실은 투매 국면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투매라는 것은 보통 시장이 이 정도 음봉이 크게 발생하는 그런 날이 이제 투매다라고 얘기하는데, 첫 번째 투매 날에서는 시장이 잘 안 빠졌어요. 그죠? 첫 번째 투매 날, 그 다음에 바로 올려붙였잖아요. 근데 이렇게 올려붙이면 안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시장이 올라붙으면 좋지 않다. 이게 화요일 날 저녁에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폭락이 나타났었던 이 8월 18일 날, 너무 많이 갔다, 그죠? 8월 18일 날 저녁 방송에서 무슨 얘기 드렸냐면, 투매 국면에서는 매수를 일단 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투매가 나왔을 경우에는 세 가지, 그죠? 신용을 털기 위한, 그 다음에 공매도를 하기 위한, 그 다음에 악재가 나왔을 때, 이렇게 세 가지인데, 신용은 줄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공매도는 지금 금지 상태입니다. 그러면 악재에 의한 투매이기 때문에, 악재에 의한 투매가 이제 연속성을 가진다, 뭔가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 그러면 주가는 더 하락을 하게끔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음날 이렇게 올라붙었어요. 그러면 이 투매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냐면, 악재가 그래도 좀 괜찮은 건가? 해소가 좀 되는 건가? 이런 느낌을 좀 간다 그랬죠. 그래서 어제 유료 방송에서는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또 장중 시황 이런 데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 시장의 질병이 통제가 가능하다, 이 조건이에요. 통제가 가능한 시장의 질병 상황. 아무리 무서운 질병이라고 하더라도요, 통제가 가능하다, 즉 다룰 수 있다라면 그것은 더 이상 무서운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이제 좀 우리한테 위안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좀 보시면 되죠. 근데 지금 이 신규 확진자를 보게 되면은요, 288명, 288명. 지금 보니까 이제 계속 늘어나는 국면이기는 하죠. 늘어나는 국면이긴 하고, 지속적으로 이제 이 늘어나는 포지션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습니다.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습니다만, 그 3단계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최고의 단계죠. 그것을 이제 앞에 두고 있는 상태, 이런 식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계속 확산이 되고 있는, 감염 확산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조금 줄긴 했습니다. 신규 확진자가요. 어제는 297명이었는데 이번에는 298명이 된 거죠.
그러니까 뭐 조금 나아졌나 이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좀 나아졌나 그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뭐 돛진 개찐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냥 이 정도 수준이면은 아직 많다라는 느낌이긴 한데 중요한 건 이제 여기서 나타나는 부분이에요. 신규 확진자가 좀 줄긴 했다. 통제가 가능하다. 오케이, 좋은데 과연 경제적인 충격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이란 말이죠. 과연 경제적인 충격. 경기가 회복이 되고 있었던 단계였는데 이 확산에 대한 부분들이 누적 확진자에 대한 부분들이 얼마만큼 충격을 주게 될 것인가, 거기가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확 눈에 띄게 줄어들거나 아니면 뭔가 좀 가닥이 잡힌다거나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즉 100명대로 떨어진다거나 막 이런 거 있죠. 이렇게 훅 눈에 보이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면 괜찮을 거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그렇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미국 증시를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다우 지수가 살짝 기어 내려갑니다. 다우 지수가요. 네. 지금 뭐 많이 내리는 건 아니에요. 0.3%인데 다우 지수 지금 살짝 기울고 있는 형태죠. 그 다음에 나스닥도 같이 하락을 잠깐 하는 모습인데 얘는 워낙 강했기 때문에 뭐 조금 내려갔다 해서 뭐 티가 나진 않습니다. 그리고 뭐 애플 같은 경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가 네 진짜 무식합니다. 애플 이거는 지금 400 네 이게 지금 이렇게 넘어갔죠. 462 마감이 이제 462로 나온 건가요? 네, 그래서 고가가 이제 468이고요. 그러면은 이게 467달러가 되면 2조 달러가 되는 건데 평당 그 시총이요. 근데 조금 이제 막판에 좀 들어왔네요. 그래서 이렇게 하여튼 뭐 이렇게 계속해서 잘 가는 형태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시장 자체가 조정에 대한 부분들은 작은 상태고, 그 다음에 나스닥은 계속 신고가 흐름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 기술주들 문제 없는 상황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럼 뭐가 문제인데? 네, FOMC에서 이렇게 얘기 나왔어요. FOMC에서 뭐라고 했냐면 FOMC 의사록이 공개됐죠. 지난번에 그 통화정책회의한 것에 대한 회의록입니다. FOMC 의사록이 뭐라고 공개가 됐냐면 경기의 어떤 충격, 이런 그 코로나의 확진자, 그리고 이 감염병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계속적으로 경제에 압박감을 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금리를 동결하고 추가적인 경기 부양을 진행할 생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게 FOMC의 의사록에 나온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은 지난번에 다 이미 밝혀졌어요. 뭐 0% 금리 동결, 그 다음에 추가적인 경기 부양 준비되어 있다 등등등 이런 것들이 지난번 통화정책 때 다 나온 얘기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시장이 하락하는 모습에 대해서 이걸 갖다 붙이는 거죠. 어떻게 해요? 경기가 안 좋다만 갖다 붙이는 거야. 뒤에 거 빼고요. 네, 경기가 지금 안 좋다, 중기적으로도 어려워 보인다, 그래서 금리를 동결한다 이건데 뒤에 거 빼고 앞에 것만 갖다 쓰니까 굉장히 그지 같은 상황이죠. FOMC 회의록에서 FOMC 그 의원들이 이렇게 얘기했다. 앞으로 경기가 안 좋고 뭐 상황이 더러워질 것이다. 그래서 주가가 빠졌다. 투자자들이 힘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제 같은 말인데도 그래서 괜찮아, 그래서 이렇게 할 거야 라는 대책이 나온 것하고 그냥 문제점만 딱 가지고 튀어나온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시장의 이유를 그렇게 찾는 거거든요. 시장이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이유는 뭐예요? 많이 올랐으니까 내려가는 부분이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악재가 생산되고 여기다가 악재가 추가적으로 힘을 더 받게 되니까 상황이 더 나빠지는 모습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시장이 하락한 이유에 대해서는요 그냥 갖다 던지는 거예요. 갖다 던지는 거. 그 다음에 국내 상황에 어떤 비춰서 생각을 해보면 국내 주식들도 약간의 고평가된 모습들이 많이 있었죠. 그동안 뭐 많이 올라간 것에 대해서 과매수에 대한 그런 우려감들 많이 표현을 좀 해드렸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기 위한 어떤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예. 근데 그게 저는 이제 투매로 연결되고 된다고 믿고 싶지 않았죠. 왜냐면 투매가 나오게 되면 멀쩡한 종목들까지 다 다치거든요. 다 다쳐요. 다. 모두가 다 다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좋지가 않죠.
그냥 자연스러운 조정이면 그냥 시장만 빼고 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되고 지금처럼 이렇게 투매가 나와버리게 되면 그지 같은 상황이죠. 근데 딱 그건 것 같아요. 조정이 나와야지 되는데 뭐 마땅한 빌미가 없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갑자기 2차 확산에 대한 우려감이 빵 하고 터지게 되고 2차 확산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 경제 회복에 뭔가 좀 나쁜 그런 영향을 좀 미치게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담감들을 시장이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팔아야 되는데 잘 끌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뭐 좋은 소식도 같이 나오고 있는 게 있어요. 코로나 그 혈장 치료제 임상 2상을 녹십자에서 나온 걸로 지금 식약처가 승인을 했다. 임상 2상을 승인을 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여기에서 이제 또 뭔가 기대감이 생길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뭐 좋은 뉴스, 희망적인 뉴스, 나쁜 뉴스 여러 가지가 나와 있지만 지금 시장만 딱 바라보서는 나쁜 게 더 많아요. 그죠? 그지 같은 상황이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야? 사라는 이야기야? 말라는 이야기야? 이렇게 이야기가 돼야 됩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해드린 말씀, 뭐 유료위원님들 유료방송에서 했었던 이야기를 잠깐만 말씀드리면 시장이 이렇게 올라붙는 것은 투매를 완벽하게 해내지 못한 것이다. 즉 어제 무슨 얘기냐면 화장실에서 큰일을 보다가 중간에 끊어버리고 나오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뭔가 시원하게 해소가 되지 않은 그런 느낌. 원래 투매 이후에는 추가 하락을 통해서 물량을 다 뺏어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지금 그런 느낌이 안 들었다는 얘기죠. 시원하지 않아. 뭔가 좀 개운하지 않아. 좀 짜증나. 막 이런 거. 코스닥 같은 경우도 어제는 올라갔지만 올라간 모양새가 그냥 애매한 거잖아요. 이게 여기 왜 올라간 건데? 더 빼야지 되는데? 이런 느낌들이 받았죠. 그래서 오늘 만약에 주가가 추가 상승을 통해 가지고 위로 올라서게 됐다. 그러면 요거는 강세 흐름으로의 전환이다. 아시겠어요? 요거는 그렇게 되면 강세 흐름의 전환이다. 그래서 지수 같은 경우 이거 2400포인트 이상 올라가야 되지만 어쨌든 양봉을 통한 주가 상승이 나타나게 되면 갭상승을 만들어내게 되면 투매는 없다. 그냥 다시 올라가는 것이다. 그 올라가는 강도가 어느 정도일지 모르겠지만 시장은 빠르게 진정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보통은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밴드를 정한다고 그랬습니다. 위쪽과 아래쪽 밴드, 즉 지지선을 또 그 다음에 위쪽에 저항선을 그어주게 되고요. 그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시장의 모습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것은 투매가 아닌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투매가 아닌 상황. 왜? 투매가 나왔어도 그걸 바로 다음날 받아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투매가 아닌 상황. 근데 이 반등이 약하잖아요. 약한 상황이고 아직 조정에 대한 국면을 진행시키고 있는 상태에서 조정이 마무리되지 않은 그런 개운하지 않은 그런 느낌에서 나타나는 반등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것은 횡보, 잘 나가야지 횡보라는 얘기죠. 잘 나가야 횡보 아니면 조금 더 하락할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올 것이다. 그게 이제 어제 저녁 방송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냐면 이렇게 아래쪽 저점 지지권에 들어갔을 때는 매수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근데 일단은 떨어지는 칼날의 포인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투매 이후에 추가 하락이 나타났을 경우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물론 기억이 안 나시겠죠? 원래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듣고 잊어버리는 거지. 뭐, 그때, 그 당시만 기억하면 되는 거지, 뭐. 투매 이후에 추가 하락이 나오게 되면요. 이게 캔들의 확장 또는 축소 국면 들어간다 그랬죠? 확장, 축소.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캔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모양새. 이게 내려가게 되면 어쨌든 끝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이런 딱 선을 긋게 돼요. 선을 긋게 되는 그 포인트, 거기가 이제 저점권인데 그 저점권을 지켜주느냐 못 지켜주느냐도 사실 중요한 관점이에요. 그래서 왜냐면 캔들이 연속성을 보이고 내려갔기 때문에 이것은 거기에 대한 내용이 해소가 되어야지만이 이 부분이 해결이 되거든요. 근데 해소가 안 된 상태에서 계속 내려갔는데 지지선까지 왔어. 그럼 더 빼요. 더 뺍니다. 지지가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더 빠지는 거죠. 지금 코스피 상황이 약간 그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보시면 지지선이 어디냐면 여기거든요. 제가 오늘 아침에 문자를 여러 번 싸드렸는데요. 문자에 뭐라고 내용을 들어갔냐면 제가
오늘 문자 나간 거 한번 살짝만 이야기해 드리면, 10시 28분 정도에 나간 문자는요, 지지선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9시 50분 나간 문자는, 네, 9시 50분이 언제냐면 여기죠. 여기 정도. 요 구간. 시장이 반등이 나가는 구간. 여기 2330포인트입니다. 이게 어디냐면 21선 근처예요. 여기가 이제 시장의 저점권이 형성되는 구간인데요. 이 구간에서 지지가 된다면 괜찮은데, 지지가 되지 않는다면 낙폭을 더 만들어낸다. 그래서 반등 여부가 필요하니까 매수하지 말고 관망해라. 종목에 대한 매수 관점은 지금은 들어가시면 좋지 않다. 그 말씀 드렸고요. 근데 다시 또 10시 넘어서서 여기요. 여기 10시 30분 넘어서서 여기 50분, 30분 여기요. 여기 구간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네. 시장이 이제 지지선을 이탈하면서 이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포인트를 만들고 있으니까, 이때는 매수에 대한 의견은 이제는 반등을 보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저점 바닥을 확인하고 상황이 좋아지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 들어간다. 네. 바닥을 잡고는 있지만 바닥을 잡지 못하면 더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일단 바닥을 확인하고 들어가자. 이런 취지의 문자를 보내드린 거죠. 그래서 대응 전략은 지금 아침부터 한결같이 그래요. 오늘은 사지마. 지금은 사지마. 일단은 반등을 먼저 봐야 돼. 이게 오늘 전략이에요. 근데 이럴 때 그냥 많이 빠졌으니까 사야지. 이게 많이 하락한 것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 바로 붙어주게 되면 제법 많이 오를 수 있어요. 수익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더 빠지게 되면 네, 충격은 더 커지겠죠.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제는 이 코스피의 데드크로스, 이 양상이 조금 더 하락세로 진행 뭐지? 이거? 날파리를 하나 먹었나? 네. 갑자기 목에 딱 걸렸지? 자, 이렇게 코스피의 하락이 추가적으로 진행이 됐을 경우에는, 네. 이제는 요 밑에까지도 빠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데드크로스가 발생이 되겠죠? 이 단기 이동평균에서 데드크로스가 발생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저점 지지가 나오더라도 이 구간에서 횡보를 통해서 이평선의 골든크로스를 끄집어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지선이 어디서 나올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지만, 이 지지선 이후에 바닥을 잡고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릴 것이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지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요, 코스닥도 지금 반등 나다 다시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매수를 들어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봐야 돼요. 주가가 많이 내려왔어요. 주가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생각했던 보다 내가 좋은 주식이라고 생각했었던 주식들도 다 같이 내려왔을 거예요. 많이 내려왔어. 삼성전자 좋은 주식이고 저평가된 주식이다 라고 아침에도 이야기했지만 많이 내려왔어요. 그럼 많이 내려온 상황을 이거를 그대로 잡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이 될 수 있겠는데, 내일이 또 주말이거든요. 그러면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변수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오늘 같은 경우는요, 일단 지수가 이 엊그저께와는 좀 달라요. 네. 이렇게 아래쪽 저점 지지가 많이 나온 상태가 아니라 이제는 끝까지 한번 밀고 가는, 또는 지지선을 깨고 내려가는 그런 형태의 투매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 됐을 경우에는 지난번에 한번 맞은 거 있죠? 네. 그 다음에 한 번 더 맞았죠? 여기서 한 번 더 맞으면 끝이야. 지수적인 포인트는. 이게 지금 위쪽까지 보게 되면 5%가 넘는 하락이거든요. 증시가, 시장이 5%가 빠졌다. 시장이요? 그러면 여기다 곱하기 보통 3 정도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면 3, 5, 15에서 15% 정도. 내 주식이, 네, 3일 만에 마이너스 15% 정도 나왔다 그러면은 요거는 정상적인 범주에 들어갑니다. 근데 만약에 고점을 찍은 종목이에요. 고점권에 들어간 종목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15가 아니라 한 25%, 30% 나와야 되겠죠. 반대 매매가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 투매의 또 다른 포인트는 이 물량을 가볍게 하는 거거든요. 시장의 덩치를 가볍게 해가지고 이 매수가 밑바닥에서 쫙 달라붙게 해서 저점에서 매수를 들어가려는 그 움직임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주가를 갖다가 던지고 빠뜨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밑바닥에서 사기 위함일 것인가,
아니면 그냥 순수하게 그냥 털고 나가기 위함인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또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겠죠. 자, 지금 상황만 이제 딱 놓고 봐서는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증시가 추가 하락이 나올 것인가? 아니면 바로 반등이 나갈 것인가? 지금 상태에서 반등이 바로 나가려면요, 연속 반등이 나와야지만이 주가가 저점을 잡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만 가지고서 뭔가 해결책을 볼 수가 없을 겁니다. 아니면 오늘 꼬리를 많이 달아줘야 돼요. 꼬리를 제법 길게 달아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 꼬리가 이렇게 달려서 2300포인트 이상 올라서 줘야 되는 거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더 많이 꼬리를 길게 달아줘야 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 내려가고 있으면 요거는 답이 없어요. 요거는 지금 떨어지고 있는 칼날이에요. 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매수를 들어가실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가지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좀 달라. 네. 가지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 자, 아까 3 정도 곱하라고 했죠? 3 정도. 지금 시장 3% 정도 하락하고 있으니까 곱하기 3하면 어떻게 돼요? 한 9% 정도. 마이너스 9% 안쪽의 변동성을 보이고 있으면 오늘은 정상이에요. 다 같이 내리는 겁니다. 지금요. 다 같이 내리는 거기 때문에 이 상황은 그냥 여러분들이 뭐 어느 한 종목만 빠져나와야지 이렇게 보실 게 아니에요. 그냥 다 같이 내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지고 있는 주식이 오늘 5% 전후, 마이너스 5% 전후로 움직이고 있다. 생각보다 양호한 주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마이너스 1%대, 마이너스 2%대 빠지고 있다. 좋은 주식이에요. 이거 괜찮은 주식이구나. 마이너스 5%대 하고 있다? 내가 가진 주식들은 그나마 양호하구나. 마이너스 9% 빠졌다? 시장하고 같이 움직이는가 보구나. 막 10%, 15% 이렇게 막 빠졌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그런 주식들은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누적 수익률에 대한 어떤 까임이거나 손실이 확대거나 또는 수익을 까먹었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걱정할 게 아니에요. 왜냐면 다 같이 하락한 부분이거든요. 네, 다 같이 하락한 부분. 다 같이 하락한 부분은 다 같이 올라갈 때 더 많이 올라갑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락장을 여러분들이 하락장을 피할 수 있겠는가? 자, 우리가 장마철에요. 장마철에 우산을 들고 나가는 건 당연하죠. 그죠? 우산을 들고 나가는 건 당연해요. 그리고 뭐 비가 올 때 우산을 써야 되는 것도 당연하죠. 근데 비가 많이 와요. 이번 장마 때처럼 막 폭우가 쏟아져요. 우산을 들고 있다 한들 내 몸이 안 젖겠느냐 이 말이야. 우산을 들고 있다 한들 내가 비와 완전히 분리돼 가지고 다닐 수 있겠냐. 밖에 안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주식을 하지 않는 방법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주가가 하락하는 시기에서는요. 어떻다 그랬어요? 상승장에선 많이 벌어야 되는 거고 하락장에서는 조금 잃어야 되는 겁니다. 하락장에서 돈을 버는 거 쉬운 일은 아니에요. 뭐 어렵진 않겠죠. 근데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어렵지 않다는 것도 이상한 말이다. 그죠? 불가능하진 않겠지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락장은 일단은 그래 더럽네. 일단은 조정을 받으니까 그래 받자. 다 하락하는데 뭐 나만 빠지냐? 이 생각을 일단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일반적으로 살짝 하락하는 것들은 종목들에 대한 포지션들이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크게 전체 시장이 하락하게 될 때는 전체가 다 내려가는 겁니다. 모두가 다 같이 에브리바디 다 같이 하락, 다이빙 아래쪽으로 내려간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다 같이 내려가니까 나는 뭐 손해봐도 괜찮아? 뭐 옆집 사람도 손해보고 있으니까 나도 손해봐도 괜찮아? 이건 아니죠. 대응이 여기서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다 같이 조정을 받는 상태에서는 일단은 하락에 대한 포인트를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돼요. 내가 왜 빠지는구나. 이게 지금 빠져야 되는 상황이구나. 뭐 그런 정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 손해를 보고 있거나 아니면 수익을 깎아먹거나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겠죠. 지금 상황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포지셔닝이 뭐 과하지 않는가, 과한가 그런 정도에 대한 움직임도 우리가 생각하셔야 되겠죠. 하락장에서 여러분들이 모든 종목들 지금 고점에 샀거나 아니면 저점에 샀거나 뭐 아니면은 뭐 올라가는 주식 이제 막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매수했거나 전부 다 마찬가지야. 다 같이 빠지는데 뭐 여기서 뭐 어떻게 할 거야. 그죠? 비가 막 오는데 우산 하나 큰 거 썼다고 해가지고 내가 뭐 비를 안 맞을 수 있겠습니까? 다 맞는 거죠. 문제는 얼마만큼 조금 맞느냐. 네.
뭐 그런 거 있죠. 가까운 건물에 들어가서 비가 그칠 때까지 기다린다라든지 뭐 그런 거. 아니면은 차를 타고 나간다든지. 아니면 우산은 정말 뭐 파라솔 같은 거. 네. 엄청나게 큰 거. 근데 그 엄청나게 큰 거 갖고 다니면 또 무겁겠지. 네. 뭐 그런 거 한다든지. 뭔가 다른 대책이 세워져야지만이 비를 조금 덜 맞겠죠. 안 맞는 게 아니라 덜 맞겠죠. 투매에 대응하는 전략은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들은 지금도 뭐 고점에 매수해가지고 좀 힘들다라고 하시지만 고점에 매수하거나 저점에 매수하거나 다 똑같습니다. 지금은요. 고점에 매수해도 물리는 거고 내려가는 거고 저점에 매수해도 물리는 거고 내려가는 겁니다. 다만 그 낙폭 자체가 조금은 다를 수 있겠죠. 낙폭 자체가.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이 부담스러울 수는 있겠죠. 그래서 뭐 단기에 많이 올라가서 고점을 찍은 종목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매수에 대한 부분들을 주의해서 하지 말자. 네, 그냥 매수하지 말자. 네, 고점에 있는 거 매수하지 말자. 저점에 있는 것들 사게 되면 시장이 하락할 때 그래도 그나마 좀 낫다. 네, 어서 오세요. 네, 그나마 좀 낫다. 그 얘기를 해드렸던 겁니다. 조정을 피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나마 좀 나은 것들을 선택하자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조금이나마 좀 덜 빠지는 것들을 선택하자. 네. 그 다음에 반등이 나올 때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을 확인하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또 이제 시장이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잖아요. 잘 보세요. 그러면 사실 비스듬하게 시장이 바닥권이 형성이 되는 느낌이긴 해요. 네. 그죠? 근데 이것도 확신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왜냐면 수급적인 동향이 어떻게 돌아서느냐에 대한 부분에서도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오늘 시장의 반등이 여기 막판에 끌어올려 가지고 2300포인트 넘겨서 한 여기 뭐 15, 20 요 정도까지 뭐 불가능해 보이지 않죠 또. 네. 이렇게 해서 꼬리를 요 정도까지만 달아준다 그러면은요. 사실은 부담이 되진 않아요. 네. 여기까지만 올라갈 수 있다면 부담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꼬리를 달아줬다라는 것은 아니야 너 여기까지 오는 건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의견은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꼬리를 이렇게 달아주게 되면 괜찮은 거야 또. 그래서 우리가 반등에 대한 포지션을 생각할 때는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아까 전에. 네, 꼬리를 저렇게 달아서 쭉 올라가거나 아니면 밑바닥으로 기어 내려가는, 즉 꼬리 달리고 올라가지 않으면은 그 충격이 고스란히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마 추가 하락으로 또 연결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추가 하락으로 연결되는 포인트가 만들어지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완전하게 저점을 잡을 때까지는 기다려라. 지금 사실 고민이 되는 것도 많이 있을 거예요. 수익 나온 거 까먹었지? 그 다음에 뭐 수익 조금 나고 있는 거 마이너스로 전환됐지? 이런 것들 짜증나고 고민되고 막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기도하셔도 되고요. 기도하셔도 되고 뭐 연부를 좀 외우셔도 되고요. 네, 알라신한테 네, 목욕 제기하고 큰절하셔도 되고 조상님께 빌어도 되고 뭐 뭐든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어떤 그 부분들을 조금은 이제 진정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만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어제도 제가 문자를 보내드린 게 시장의 반등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비중, 그 다음에 분할 매수 이 부분을 꼭 지키자. 좀 지키자. 왜냐면 이 반등 자체가 어제 밑바닥까지 치고 들어가면 괜찮은 거거든요. 근데 저렇게 중간에 걸쳐버리게 되면 이게 힘들단 말이에요. 반등 자체가.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한 가지 위안을 좀 삼아드릴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주식은 물려 있어야 돼요. 주식은 물려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내가 만약에 이 시장 자체를요 2350에 샀어. 어제. 네. 어제 2350에 샀어. 오케이, 좋아. 근데 오늘 이렇게 내렸어. 아이씨, 오늘 살걸. 항상 후회는 그렇게 생겨요. 항상 후회는 생깁니다. 왜냐면 저기서 매수를 했는데 여기까지 내려갈 수 있거든요. 뭐 주식이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사실 우리가 뭐 점쟁이도 아닌데 어떻게 맞출 거야. 다트 쳐서 맞히는 것도 아니고 맞추기 어려워요. 그런데 내가 2350에 매수해 놓은 상태에서
또는 뭐 매수하지 않은 상태 이렇게 되어 있다면 만약에 여기서 매수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지 내가 오늘 주식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살까 말까를 또 고민할 거잖아요. 아, 어제 사지 말고 오늘 살 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주가가 이렇게 시커멓게 음봉이 꽝꽝 떨어지고 있는 상태, 추가 하락이 나타날 수 있는 상태, 부담스러운 상태가 됐을 때 내가 과연 매수할 수 있겠는가? 네? 내가 매수할 수 있겠는가? 매수 못해요. 매수 못합니다. 왜? 더 빠질까봐. 더 하락할 것 같으니까. 더 싸게 사야지? 이런 거. 어제 살려고 했는데 오늘 주가가 확 내려갔어. 그럼 오늘 살 수 있겠는가? 못 삽니다. 왜요? 더 빠질 것 같으니까. 그럼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하락하게 되면요. 살 수 있을까요? 못 삽니다. 왜요? 더 싸질까봐요. 근데 되게 웃기는 게요. 이렇게 해서 그 매수를 지지부진하게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아 이제는 사야 되겠다 생각하거든요. 이제는 사야 되겠다. 어디에 살려고요? 내가 얼마 전에 봤던 그 바로 저점, 그 저점. 그러니까 만약에 2289에서 갑자기 2310으로 뛰었어. 그러면 나는 2300포인트 아래쪽에 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올 것이냐? 안 오죠. 왜? 하락한 이후의 반등은 되돌림을 위한 반등이 아니잖아요. 다시 내려가기 위한 반등이 아니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또 뒤돌아보지 않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올라가는 거 보고 따라가면 좋은데 왜냐면 내가 처음에 2350에 살려고 했던 것보다 2300에 사는 것이 훨씬 더 싸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못 사요? 내가 봤던 저점 때문에. 사람의 심리가 되게 웃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주식을 물려있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는 사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는 계속 기회만 노리다가 끝나. 근데 주식을 물려있는 사람은 기다리면 되거든요. 기다리면 돼요. 시장 자체가요. 또다시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2000포인트 밑으로 내려가서 뭐 1900이 나오고 뭐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시장 자체가요. 강세 마인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제 시작이거든요. 다만 조정을 받는 이유는 뭐예요? 이때보다도 이때가 더 이격이 크기 때문에. 이때는 지지선이라도 있었잖아요. 근데 지지선 멀리 들어갔죠? 이평선 간격 벌어졌죠? 최근에 올라온 8월달에 올라온 이 포인트가 부담을 줬잖아요. 그럼 이거는 조정을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뭐예요? 흐름 자체는 여전히 강세장. 전체적으로 흐름은 좋아지고 있는 상태. 그럼 물려있는 사람들은 가지고 있으면 그냥 올라가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돈이 있다면 더 사도 괜찮아요. 다만 더 사야 되는 위치가 어디냐. 이제 그것을 잡아내는 것은 이제 기술이겠죠? 네. 지금 같은 상태에서 오늘은 아니에요. 오늘은 주식에 대한 매수가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이 상태로 나간다라면. 꼬리를 달아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꼬리를 달아서 저 위로 올려가지고 몸통을 작게 만들고 그랬을 때는 매수해도 상관없지. 그런데 지금은 그럴 기미가 안 보이잖아요. 하늘을 딱 봤는데 저쪽에서 하얗게 하늘이 개어와 비가 그칠 것 같아. 그러면 좀 기다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냥 시커먼 먹구름이 계속 있어. 일기예보 봤더니 하루 종일 비 오고 내일까지도 비 오는데 그럼 비가 그칠 때까지 계속 거기서 네 기다릴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뭔가 다른 조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일단 조정을 받는 상황이 됐을 때는 여러분들이 주식에 그냥 물려 있어 괜찮아요. 대신에 늘 강조해 드리는 말씀이 뭐예요? 비중을 너무 많이 실지 말자. 추가 매수를 하더라도 비중을 그렇게 많이 들어가실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초기 접근이 우리는 3%대, 추가 접근 더 하면 이제 5에서 6% 정도 나오게 되거든요. 네. 종목당 5에서 6% 비중. 이 정도면 추가 매수에 대한 의견이 더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이런 특수한 경우들은 많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투명은 항상 기회가 되고 중요한 매수 포인트, 매수의 시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비중을 늘리면서 평단가를 낮출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거든요. 비중을 낮추면서 평단가를 낮출 수 있는 기회. 이건 뭐냐면 주가가 조금만 올라가도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얘기 됩니다. 시장이 바로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더 상황을 보고 올라갈 것인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오늘이 바닥인지 내일이 바닥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반등이 나오는 시점까지는 충분히 기다릴 수 있겠죠. 아, 이제부터 올라간다라는 느낌은 충분히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때 사시면 돼요. 지금 물려있는데 어떻게 해요? 짜증나요? 아직은 현금화한 게 아니잖아요. 손실 확정 지은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 포지션들을 활용해서 수익으로 갈 수 있는 공간들이 나올 테니까, 그렇게 되면 시장이 다 같이 올라가야 되겠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시장이라는 것이 폭락을 할 때 그냥 조금 찔끔찔끔 밀리는 그런 거 아니고요. 마이너스 뭐 0.5%, 마이너스 1% 정도 막 그 정도 밀려가지고 그냥 종목별 움직임만 조금 다를 경우, 이럴 때는 종목 선정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나쁜 주식은 팔고 뭐 좋은 주식은 더 사고 막 이렇게 가야 되겠지만, 시장이 이렇게 폭락세, 투매 양상을 보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같이 밀리는 거기 때문에 그냥 기다리셔야 돼요. 나만 밀린 게 아니야. 다 밀린 거야. 그럼 올라올 때는 나만 안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안 올라가고, 나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물려있는 상태가 됐다라면 시장이 반등이 나올 때 4%, 5% 금방 올라가요. 오늘 4%, 5% 밀렸지만 내일 4%, 5% 금방 올라가요. 그게 기술적 반등의 힘이죠. 그러면 그 타이밍을 보고 매수가 들어가면 되는 거야. 4% 올랐을 때 매수하면 어때? 괜찮아요. 네. 지금 2285포인트지만 2315포인트에 매수하면 어때? 괜찮아요. 네. 뭔 상관이 있어요? 대신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다면 다 같이 올라갈 테니까 사도 돼. 온 국민이, 에브리바디가 모두 다 물려있다라면 나도 물려도 괜찮은 거예요. 전체 시장이 물려있는 상황이라면 나도 물려도 괜찮은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은 어떤 국면이냐면 최근 5일 동안 매수한 사람들 전부 다 손실이 나야 돼요. 20일 동안, 최근 한 달 동안 주식을 매수하신 분들도 이제는 손실 구간 들어갔다는 얘기. 오늘. 네. 더 빠르면 어제부터 들어갔겠죠? 손실 구간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이 국면에서 손실에 대한 포인트가 뭐 마이너스 한 10%, 15%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요. 이 정도 나오면 그냥 냅둬요. 네. 그냥 냅두셔도 돼요. 이 정도 올라가는 건 일도 아니거든요. 주가 올라갈 때 뭐 처음에 이제 4%에서 5% 정도 오르겠죠. 네. 그럼 이럴 때 더 사셔도 돼요. 네. 더 사셔도 돼요.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추가 반등이 나올 때 또 4%, 5% 오르게 되면 이거 금방 회복되는 거죠. 근데 나는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평단가를 낮춰주고 비중이 커져 있죠. 이게 이렇게 회복이 돼서 올라갈 때는 나한테 수익을 더 많이 준다는 이야기죠. 더 많이 준다는 이야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우리 메리스텔라님이 아주 좋은 질문 하셨어요. 항상 이럴 때 돈이 없다 이야기야. 돈이 없어.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사라고? 네. 돈이 없는데요. 자, 돈이 없으면 두 가지 전략이 있을 수 있겠죠. 두 가지 전략. 첫 번째, 기다린다. 두 번째, 돈을 만들어 온다. 네. 근데 기다린다라는 것은 뭐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좋은 주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쨌든 상승 기조가 있는 주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는 시장보다도 변동폭이 적은 주식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적당해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거 그냥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면 그 위로 다 올라갑니다. 더 위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종목들이 이렇게 조정을 빌미로 해가지고 아예 그냥 박살나버리게 되는 종목들이 생기게 되면 그런 것들은 네, 다시 회복이 안 될 수도 있겠죠. 기다려도 안 올라오는 일이 있겠죠. 네. 그런 모습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 대신에 이제 그냥 생으로 기다리는 거, 저 위쪽에서 마이너스 한 4, 50% 나왔는데 생으로 기다리려고 하면 열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마이너스 10%, 한 20%? 네, 한 20% 정도까지는 그냥 기다리셔도 지들이 알아서 다 회복시켜줍니다. 그러니까 뭐 그 아래쪽 마이너스 20% 넘어가지 않는 종목들이다. 지금 이 정도 투매 상황이라면, 이 정도 시장 변동이라면 마이너스 20% 정도까지는 그냥 개기시면 다 알아서 회복해줍니다. 네. 그래서 그냥 그렇게 놔두시면 되고요. 근데 돈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요, 어디선가 돈을 가지고 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것도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돈을 가져오는 방법은 뭐예요? 첫 번째 돈을 가져오는 방법, 주식을 판다예요. 항상 돈은 여러분 계좌에 들어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돈은 여러분 계좌에 들어가 있어.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50% 이런 것들은 사실 100% 이상 올라가야 되는데 그 종목 차트를 한번 살펴보시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가능성이 있어 보이면 보유하겠지만 가능성이 없어. 그러면 이걸 언제 팔아야 되나 막 고민하고 있었던 주식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갖다 팔아버리면 돼요. 네. 지금이 팔면 돼요. 이게 반토막이 나잖아요. 마이너스 한 50% 정도 나온 주식이잖아요. 그럼 이 정도 빠졌으면 다른 종목보다 충격이 적어요. 왜냐면 만원짜리가 2% 빠지는 거하고 5천원짜리가 2% 빠지는 거 다르거든요. 느낌 자체가 달라요. 만원짜리 2% 빠질 때 200원이 하락하죠. 근데 5천원짜리가 2% 빠지게 되면 100원밖에 하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하락에 대한 낙폭이 적을 때 매도를 쳐버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 대신에 이제 그것은 이제 차트라든지 이런 것도 봐야 돼요. 기업 분석해야 되겠죠. 계속 내려가는 주식이라면 뭐 팔아도 되겠습니다만 이제 막 저점 잡고 올라가기 시작했어. 나는 원래 마이너스 60% 70%까지 갔다가 이제 마이너스 40%까지 올라왔어. 이런 거 파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수치만을 가지고서 매도해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것은 정말 안 되는 이야기고요. 종목이 과연 여기서 팔아도 되는 것이냐 말아야 되는 것이냐 이 부분을 가지고 있다라면 분석을 통해서 찾아내야 되겠죠. 팔아도 되는 주식이야? 그럼 파시면 돼요. 근데 팔면 안 될 것 같은 주식이야? 지금 올라간 주식이야? 그럼 팔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오히려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를 더 낮춰주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있는 걸 팔 수는 없을 것 같아. 내 주식 다 괜찮아! 네. 그런 분들 있겠죠? 다 괜찮아. 그러면 팔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외부에서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늘 드리는 말씀이고요. 야, 이럴 때는 위해서 내가 대출을 받아야 되겠다. 사실 빚내서 투자하는 것은 또 그게 권장할 만한 내용은 아니죠. 네. 돈이 하나도 없는데 어떡하냐? 외부에서 대출 받아야 되겠다. 아니면 뭐 적금 통장 깨야 되겠다. 적금 깨는 것은 환영합니다. 근데 적금 통장 깨야 되겠다. 돼지저금 또 배를 갈라야 되겠다. 뭐 삥 뜯어야 되겠다. 뭐 이런 거. 네. 칼 들고 나가는 거 괜찮은 거. 칼 말고 요즘엔 총 같은 것도 네. 요즘에 마스크 다 쓰고 다니니까요. 선글라스에 마스크 모자 쓰고 은행으로 간다. 뭐 그런 것도 괜찮아. 돈을 그렇게 해서 네, 여러분들 어디선가 이제 갖고 올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것보다도 늘 드리는 말씀은 그런 거예요. 매달 조금씩 매달 조금씩 주식 통장으로 돈을 집어넣어 주세요. 물론 보이는 족족 계속 사드리겠죠. 네. 보이는 족족 계속 사드릴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돈 다 쓰더라도 다음 달에 돈이 더 들어오잖아. 이번 달에 돈이 더 들어오잖아. 이런 거. 그러니까 매달 뭐 25일이면 25일 또는 매달 1일이면 1일, 10일이면 10일 이런 식으로 날짜 정해놓고요. 네. 저희 급여날 했었죠. 월급날 그렇게 해가지고 네. 아마 제가 월급을 받는 입장이라면 지금 월급 이제 못 받잖아요. 이제부터는 월급을 받지 못하는 입장이니까 그렇긴 한데 월급을 받는 입장이면 다음 주 월요일날 월급 한편 화요일이군요. 화요일 25일날 칠성날이네요. 25일이 자 다음 주 25일날 화요일날 제가 월급을 받아요. 그러면 화요일날 거기서 돈 떼어가지고 주식을 사겠죠. 올시구나 하고 사겠죠. 많이 사겠죠. 네. 자 돈이라는 것은 항상 그렇다고 생각해요. 내가 쓸 걸 빼놓고 저축이나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축이나 투자할 것을 빼놓고 나서 남는 돈을 쓰는 것이다. 관점이 조금 다른 거예요. 네. 난 이번 달에 100만원 써야지. 그래서 월급에서 100만원을 뺐어. 그 다음에 나머지를 저축하려니까 힘들어 막. 네. 그런 게 아니라 저축할 거 다 하고 100만원이 아니라 50만원이 남으면 50만원 쓰는 거고요. 10만원 남으면 10만원 쓰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해야지만이 돈이 된다라고 얘기가 됩니다. 네. 그런 식으로 보시고, 월급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여러분들이 쓰셔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월급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죠. 뭐, 아시겠지만, 통장에 일단 들어오고 나면, 막 빼가기 바쁘죠? 네. 빼가기 바쁘고, 막, 이게 사가고 저게 사가고, 막, 네. 그렇게 빼가기 바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켜내기 굉장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월급이에요.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나 또는 나의 어떤 마인드 이런 것보다 더 지키기 어려운 게 월급이죠.
내 통장에 있는 돈 지키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 그냥 맞아요. 카드 같은 거 많이 쓰게 되고, 또 그 다음에 카드 없으면 또 체크카드, 네, 체크카드 없으면 현금 ATM기에서 뽑아 막, 네, 아예 돈 자체, 지갑 자체를 놓고 밖에 돌아다니면, 그럼 또 돈 아쉬울 때 생겨요. 그 열받아 막. 네, 그런 식이죠. 그래서 그런 쳇바퀴 같은 부분이긴 한데, 어쨌건 내가 매달 일정한 금액을 주식 통장에다 집어넣는다 생각하시면, 이게 조금은 더 수월해집니다. 근데 매달 15만원 내가 넣어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통장에다 넣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매도할 종목들이 있다. 같이 매도하게 되면, 그날은 15만원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20만원어치, 30만원어치 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한 핵심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돈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가지고서 주식을 더 사야 되는 입장에 대해서는 요 방법 외에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 가지고 있는 걸 팔아먹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조달을 하는데, 빚내서 뭐 신용을 써서 여유가 되신 분들 하셔도 괜찮습니다. 내가 뭐 건물을 5개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건물 하나를 담보 잡혀가지고 주식 투자에 좀 해야 되겠다. 돈 좀 융통해야 되겠다. 뭐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죠 뭐. 네,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는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조금씩 모아가시는 거, 네, 모아가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돈이 없는 것에 대한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셔야 돼요. 네, 항상 돈이 없다.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아먹거나 아니면 매달 조금씩 돈을 계속 통장에다 모으거나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죠. 그러면은 이게 적립식이 좋은 이유는 뭐냐면, 저는 이런 조정이 와도 저는 걱정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 저기 걱정 많은 거지 뭐. 왜냐면 나는 여기를 다 건져왔거든요. 내 계좌가, 제가 운영하는 계좌가 이거 다 견뎌온 거예요. 내려갔어? 알았어. 뭐 어쩌라고. 더 사면 되지. 이해가 되세요? 그럼 어쩌라고? 더 사면 되지. 자, 하락할 때 우리가 주식에 대한 관점을, 이때는 물론 이런 게 있어요. 주가가 하락을 할 때는 종목 수가 늘어나지 않아요. 가지고 있는 종목을 계속 추가 매수를 한다거나 그렇게 움직임을 줘가지고 거기에서 뭔가 변화를 만들어야지 됩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렇게 됐을 때는 주가가 빠졌어? 알았어. 더 사. 빠졌어? 더 사. 빠졌어? 더 사. 이게 별 그지 같은 주식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엄청나게 그지 같은 주식, 막 몇 년째 빠지고 있는 주식이거나 아예 희망이 없는 주식, 이런 것들은 더 사면은 문제가 많이 될 겁니다. 진짜로요. 근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저점에서 매수하는 종목들이고, 시장보다는 조금 더 나은 움직임 보이는 거. 시장이 5% 올라가면 나는 10% 올라가고, 시장이 1% 내려가면 나는 0.5% 내려가는 그런 주식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더 사주는 거야, 그러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을 길게 보셔야지 돼요. 주식 투자라는 것은요, 그냥 매수해가지고 당장 내일 수익이 나고 오늘 수익이 나고 뭐 아침에 사가지고 저녁에 사서 소고기 사 먹고, 네, 그거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뭐 투자금을 한 5천만원 운영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생활비 500만원씩 뽑아서 써야 되겠다. 천만의 말씀 안 맞는 콩떡이죠. 절대 안 됩니다. 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주식은요, 좋은 걸 일단 사놓고 당장 끄집어서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그 주식을 가지고서 내가 얼마만큼 잘 기다려줄 수 있겠는가, 인내할 수 있겠는가, 그 다음에 인내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변수에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현재 시장이 조정을 받게 되면 지가 받으면 얼마나 받겠냐 이 말이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자신있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거예요. 지금 종목이 뭐 많이 밀릴 수도 있어요. 올라간 주식이 많이 내려갈 수 있어. 왜냐면 지금 계속 빠지고 있잖아요. 저점 아까 못 잡았죠. 계속 빠지고 있어요. 코스닥도 아마 더 빠지겠죠 지금. 네. 오늘 저점을 못 잡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 어때? 내일 사면 되잖아. 내일도 밀렸는데 그럼 어때? 월요일에 사면 되잖아. 네. 살 돈이 없는데요? 괜찮아요. 오늘 안 올라면 어때? 내일 오르면 되잖아요. 월요일날 올라가도 되는 거고요. 시장이 어디로 갈 것인가, 어떻게 갈 것인가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걱정하거나 벌벌 떨거나 그러면 안 돼요.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닌 주종이잖아요, 사실. 근데 왜 무서운 거예요? 왜 무서운 거예요?
지금 나오는 이 조정이 왜 무서운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차익 실현, 뭐, 이유가 없이 막, 뭐, 그래버리면 사실 걱정은 안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왜 무서운 거예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뭐였어요? 경제 회복이 둔화될 수도 있기 때문. 그 다음에 우리가 뭘 봤죠? 3월달에 폭락을 봤어요. 이 3월달에 폭락이 얼마나 무서웠냐면 잘 나가던 제 주식이 마이너스 20%까지 나왔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2년 동안 마이너스를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물론 경험을 하긴 했죠. 근데 계좌를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운영하면서 수익이 계속 났었던 상황이었는데 이게 지금 그런 상황 동안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이게요. 3월달에 마이너스가 아주 시게 나온 거야. 계좌가요. 다들 그렇게 경험하셨을 거예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3월달에 진짜 개떡 같은 거. 아니 주식 그만할까 막. 근데 그 이후에 주가가 또 올라오니까 상황이 또 반전이 되죠. 신용이 16조. 네. 15조 7천억 어제까지. 근데 오늘 또 들어왔다라면 16조. 근데 지금 상황이 어때요? 2차 확산이니 뭐 대유행이니 뭐 뉴스만 틀면은 당장 세상이 망할 것처럼 얘기합니다. 망하나요? 망해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당장 네 오늘 저녁에요. 마스크 쓰시고 네 그냥 길거리 한번 나가 보세요. 밥집, 술집 자리가 없습니다. 아직도요. 아 그래서 걱정이에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래서 걱정이에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게 가능하다 생각하는 이유, 술을 먹고 밥을 먹는 이유는 뭐겠어요? 왜? 나 자신 있어요 거든. 어떤 자신이요? 마스크 안 벗을 자신. 어떻게 보면은 이럴 때는 뭐 외식도 하면 안 되고 막 그럴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진짜 경기 박살나거든요. 지금 정부에서 3단계 하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도 있겠죠. 사실 조건은 어느 정도 만족했잖아요. 네. 100명 이상 계속 확진자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조건은 만족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3단계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렇게 되면 진짜 큰일 나거든. 네. 생각해보세요. 주변에 밥집, 술집 다 문 닫았어. 밖에 나가지 말래.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미친 사람 나오겠죠. 미친 사람. 그래서 길거리 돌아다니는 사람들 잡으러 다녀야 되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뉴욕시처럼 봉쇄가 되면은 진짜 우리는 미친 사람 많을 거예요. 경제 무너지죠? 그 다음에 부부싸움 많이 나. 부부싸움. 네. 그 다음에 애기가 많이 생기면서 이제 삶이 또 팍팍해질 수 있어. 네. 애기가 많이 생길 수 있어. 네. 내년도에 이제 출생하는 애들, 2021년생 애들이, 네, 갑자기 확 늘어난다든지, 네, 그럴 수 있죠. 네. 그런 것들 이제, 뭐, 어쩔 수 없겠지. 네. 본능이잖아. 네. 네. 그럼 이제, 베이비 붐이 또 다시 시작이 되고, 경제가 이렇게 돌아가는 건가? 네. 아, 그거 좋은 건가요? 네. 아무튼 뭐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뭐 그렇게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밖에 돌아다니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을 경우에는 굉장한 충격을 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하지 않겠다. 그건 하지 않겠다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통제가 잘 안 됐었기 때문에 그냥 전체적인 봉쇄가 바로 들어가서 그런 식으로 뭐 행정명령이 떨어졌던 부분들이고 굉장히 고통을 많이 줬었던 부분이고 중국 같은 경우도 초기에 그랬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봉쇄령, 우한 지역이었죠. 그 지역에 대한 봉쇄력이 떨어지게 되면서 어떻게 됐어요? 네, 완전히 가다놓고 그냥 뭐 급식해주는, 네, 아파트에서 급식 받고 뭐 먹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때요? 사실 여러분들 입장에서 밖에 나가서 뭐 저 동네 슈퍼라도 한번 가서 오늘 반찬거리 좀 사와야 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 무서워서 못 나갈 거야. 아, 그 정도 아니거든요. 왜? 마스크 쓸 거잖아요. 갔다 와서 손 씻을 거잖아요. 그죠? 사람들 많은 곳에 가서 뭐 밀착형 부비부비 이런 거 안 할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내 스스로도 통제 가능하고 내가 자체가 통제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내가 통제가 된다라는 부분들은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신규 확진자는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저 악재는요, 3월달 악재로 갈 수가 없어요. 저 하락은 3월달 하락처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우려감이잖아요. 실제로 경제지표 갖고 들어서 들이대면 어떨 것 같아요? 경제지표가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저거 왜 빠지는 거예요? 왜 저렇게 하락하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핑계. 주식을 팔아야 되는데 될 만한 핑계가 없어. 근데 마침 이런 게 터지는 거죠. 그럼 좀 팔아주는 모양새. 조정이 나와야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증시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거 뭐 짜고 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진짜 너무 잘 들어맞으니까 좀 짜증이 날 때도 있어요. 시장이 조정이 좀 나와야지 되는데 하는데 느닷없는 악재가 나타나. 골 때리는 거죠. 네. 그러면서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빼는 거예요. 무섭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식이 저평가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지금 주식이 시장이 더 많이 빠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종목들 잘 보세요. 시장이 많이 빠지는 것과 특별하게 관계가 없다면 그냥 냅두시면 돼요. 네. 냅두시면 됩니다. 더 빠질 거예요. 내일도 한번 더 맞을 겁니다. 오늘 굳이 매수하실 이유가 없어요. 이렇게 끝나면 내일 한번 더 맞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진짜 투매를 보겠죠? 네. 근데 그 타이밍에서도 매수를 따라 들어가면 보통 어떻게 되냐면 아침에 개파락 빵 떨어지면 반등 올립니다. 단타예요. 단타. 아침에 후루룩 들어가요. 그 다음에 반등 올라올 때 또 팔아먹고 기어 나가요. 근데 그 팔아먹고 기어 나가는 모습이 없어져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반등에서 매수가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전달해 드리고 싶은 전략은 그거예요. 지금 떨어지고 있는 칼날에서 떨어지는 폭포수 밑에 가서 그걸 잡으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걸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은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그냥 놔두세요. 나만 빠지는 거 아니야? 다 같이 빠집니다. 저도 계좌 빠졌어요. 제 계좌도 지금 수익률 반납해 놨을 겁니다. 잘 올라가다가 신나게 올라가다가 지금은 수익률 좀 반납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요. 올라갈 때 옥석이 가려지는 거예요. 다 같이 올라갈 겁니다. 다 같이 올라갈 텐데 이 다 같이 올라가는 포인트가 한두 종목을 떼어놓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런 놈들은 약한 놈들이야. 원상복귀가 돼야 되겠죠. 왜? 다 같이 떨어져서 다 같이 원상복귀 됐으면 다 같이 좋아져야 되니까.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요, 뭐 인버스 투자 그런 거도 할 걸. 근데 인버스 투자라는 것은요, 뭐 시장이 조정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해지성 투자로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빠지는 것에 대한 부분들. 뭐 만약에 단타하겠다면 오늘 인버스 투자 해가지고 내일 뭔가 좀 해먹을 수도 있겠죠. 네.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인버스 투자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또 시장에 한 반대편을 보고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인버스 투자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권장하지 않고요. 아마 지금 이제 보시면 한 지난주 상황과는 굉장히 많은 다름을 느끼실 거예요. 유튜브 분명히 많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TV, 뉴스, 뭐 방송 매체 등등등, 증권사 리포트 등등등. 이제 조정이 나온다. 조심해라. 뭐 이제 큰일 났다. 뭐 시장 어디까지 빠질 거다. 뭐 겁 많이 줄 겁니다. 그럼 거의 다 끝났다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지난번에 분명히 얘기해 드렸죠. 2400포인트 넘어갈 때 시장이 그 증권사 리포트가 2500 간다, 2600 간다 계속 나오는 거 이상하다. LG화학도 마찬가지예요. 뭐 잘 나가는 거는 잘 나가는 건데 요것도 지금 저거 70만원대 넘어가면서부터 뭐라고 했어요? 여기 넘어가면서부터 이거 좀 조심해야 되겠는데요? 왜? 목표주가 80만원대, 90만원대 막 나와버리잖아. 조심해야 되겠는데요?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안 빠진 것 같지만 많이 빠진 거예요. 대형주가 지금 10% 넘게 빠졌기 때문에 이 정도 많이 빠진 거죠. 그 다음에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타날 수도 있는, 이 조정을 빌미로 더 빠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고점에 잡아버리게 되면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게 되죠.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들은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시장이 어떠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느냐, 그걸 좀 보셔야 돼요. 시장이 어떠한 메시지를 나에게 전달해 줄 것인가. 어떤 메시지 전달해 줄 것 같아요? 나한테 좋은 메시지 전달해 준다라면 조심하라. 나한테 나쁜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다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역발상으로 좀 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는 당연하게도 이유가 있어요. 시장이 굉장히 좋은 소식을 여러분한테 전달해 줬어요. 야, 이제 시장이 2600포인트도 가고 LG화학도 90만원 간대. 너 이제 돈 벌 수 있는 기회야. 빨리 주식 사야지. 이렇게 꼬드기고 있어. 또는 뭐 현대차. 경기 민감 주고 엄청나게 올라갈 거야. 봐봐, 올라가잖아. 지금 18만원까지 올라갔어. 이게 우리가 70%가 넘게 수익이 나온 주식인데 지금 얼마까지 떨어진 거예요? 수익률이? 50%까지 54%로 떨어져서 수익률. 왜 70% 넘었었는데. 네. 54% 뭐 견딜만 하죠. 근데 그때 우리가 매수할 때는 시장 경제에 대한 부분이 나쁜 얘기만 계속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많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매수해 놓은 상태에서 주가가 올라갔죠. 근데 좋은 얘기가 막 나오니까 주가가 떨어져요. 왜 그러는 거지? 좋은 얘기가 막 나와. 그 내 귀에 막 들려. 와, 진짜 좋아 보인다. 진짜 좋을 것 같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중요하신 인물이냐 이 말이지. 네. 내가 그렇게 중요한 사람인가? 이거 생각하면 좀 우울할 수도 있어요. 네. 뭐야, 나 별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 중요하신 인물이십니까? 주식시장, 뭐, 개가 짖는다. 이런 얘기 하니까. 나, 아니야! 막 그러잖아. 뭐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안 하고가 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만큼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냐 이거예요. 아니라잖아. 그죠? 아, 저는 팔지 않죠? 네. 팔아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나한테까지 들려왔다는 것은 이 사람, 저 사람, 모든 사람, 에브리바디가 다 알고 있다는 얘기는 마찬가지잖아요. 알았다고, 알았어. 그 얘기 하는 거야. 개새끼. 욕을 꼭 하게 만드냐? 너 아니야. 너 주식 없어. 단풍이 앞으로 계좌 하나 만들어야지 안 되겠구만, 이 새끼. 네. 저는 이 새끼 요즘에 좀 미쳤나 봐요. 네. 장 빠진다고 했잖아, 이 씨발. 아, 저놈 이제 청출어람이야. 네. 개인데도 3년 방송을 듣더니 아주 그냥 난리 났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좋은 뉴스가 나오면 경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들어간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네. 단풍에 방송을 해도 돼요. 방송 되게 좋아해요. 이게 제가 마이크 켜고 그러면은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막 멍멍 짖고 막 핥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걔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 네. 그래서 제가 옆에서 동시 통역을 해야 되는데, 그냥 제 방송 듣는 게 낫겠죠? 네. 저렇게 와가지고, 왜 그러면, 지금은 아닌데요! 막, 그, 예의가 없어요. 네. 예의가 없어가지고, 이게 뭐, 탁 누우면은, 배 위로 올라가지고 막 얼굴 핥아대고 막, 예의가 없어. 내려가도 예의 안 내려가고 막, 식탁 위에도 막 올라가고 막, 아주 걔가, 네. 돈 좀 벌더니, 걔가 돈 좀 벌었어. 네, 주식으로 돈 좀 벌었대요. 그래가지고, 잠깐 자만심에 빠져있어. 저 새끼 혼내줘야 돼. 밥을 좀 굶겨야지. 자, 아무튼 그래요. 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고점에서 물렸을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고점에서 물리게 되면 이거는 물리지 않는 게 최선이에요. 알았다고 안 한다고 물리지 않는 게 최선이에요. 사실 이거는 고점에서 물리면 답은 없거든요. 답이 없어요. 왜냐면 고점에서 물량이 쏟아지기 시작했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동안 이 주식을 떠받들고 있었던 그런 수급 주체들이 갖다 던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매도가 쏟아질 때는 사실은 답이 없어. 무슨 답만 있어요? 다시 그 사이클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근데 보통은 그 사이클에서 100% 이상 주식이 상승을 합니다. 한번 나올 때. 제가 처음에 매수한 가격이 어디였어요? 여기였잖아요. 네. 2배 나왔거든요. 100% 나왔거든요.
저는 이 현대차 같은 경우 중간에 한 번씩 팔아먹었죠. 사서 팔고 다시 사가지고 팔고 다시 사서 이제 70몇 프로 수익이 나왔었던 그 상황인 건데, 뭐 밑에서 처음에 샀었던 그 시기로 본다면 100% 넘는 수익이 일단 나왔던 거죠. 네. 그러면 여기서 고점에서 물렸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매도 사연을 들었을 거예요. 야, 너무 올랐어요. 절반만 팝시다. 요 날이에요, 요 날. 예, 요 날. 네. 문자로 보내드렸잖아요. 너무 올랐어요. 절반만 팝시다. 그래서 더 올라갔죠? 네. 더 올라가니까, 아이고, 저 새끼 왜 팔으라고 해서 난리야. 근데 지금 보니까 어때요? 내가 팔았던 가격보다 더 밑으로 내려와 있죠? 이거는 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너무 흥분한다. 이거는 좋지 않아요. 네. 흥부가 노분 마누라한테 가가지고 저 흥분돼요. 그래가지고 싸대기 얻어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흥분을 하게 되면은 그 흥분을 해서 하여튼 간에 밥 달라고 갔는데, 네. 형수님 저 흥분돼요. 그래갖고 얻어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야? 하여튼 뭔가 흥분이 된다거나 뭔가 좀 막 그냥 내가 꿈에 부풀게 된다거나 이렇게 되면 조심해야 돼요. 안 사는 게 최선이야. 근데 내가 물렸어? 그러면 이게 좋은 주식인지 아닌지 미래 가치를 봐야 돼요. 예. 그리고 더 이상 포인트를 확장하시면 안 됩니다. 고점에 물릴 때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제 유튜브 그 강의 중에 저게 있을 거예요. 물타기. 빠져나오는 방법, 물타기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다 내려가고 나서 반등이 나올 때 추가 매수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고점에서 몰빵을 쳤다. 그러면은 이거는 조상님이 살아 돌아와도 구해줄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밖에 나가서 돈을 버셔가지고 외부에서 더 비중을 채우시는 방법밖에 없어.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점 매수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계속 올라갈 때 그냥 일단 놔두시는데 너무 흥분한 것 같으니까 팝시다. 근데 저점에서 물리면은 그러면 시장이 조정받을 때 안 물리나요? 당연히 물리죠. 당연히 물려요. 저점에서 만약에 여기 샀어. 그럼 시장이 조정받아요. 그럼 물려요. 들어와요. 마이너스 10%가 마이너스 20% 들어와요. 근데 요거는 마이너스 40% 들어온다는 얘기죠. 아주 골치 아프거든요. 이 차이가 있어요. 그럼 시장이 이만큼 정상 회복이 됐을 때는 얘는 이만큼 올라가 버리는데 얘는 가봤자 본전이거나 절반 반등이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왜? 한번 만들었기 때문에. 시세가 아직 안 나온 놈들은 자 이제 시장 올라갈 때 내 차례인가요? 하고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한번 해먹은 놈들은 조정이 나오고 나서 오랫동안 고생하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포지션들을 좀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 내용들 여러분들이 좀 참고해 보시면 잠깐만요. 문 좀 닫아야 되겠다. 쫓아냈어. 개놈 새끼. 네. 적당히 하라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건데 이 투매에서는요, 고점에 있는 종목도 밀리는 거고, 저점에 있는 종목도 밀리는 거잖아요. 다 같이 밀리는 건데, 다 같이 밀리는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는, 이게 천지 차이가 나요. 밑에 있는 놈들 같은 경우는, 올라오기 시작할 때 그냥 더 사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냥 안 사줘도 돼요. 왜냐면, 얘네들이 만약에 주가가 이렇게 밀렸다 이거예요? 밀렸어. 시장도 밀렸겠죠? 그럼 시장이 어떻게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럼 얘들도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정상회복. 그 다음에 시장이 더 올라가면 수익. 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시장이 내려갈 때 고점에 있는 것들은 여기서 내려오잖아요. 시장이 내려올 때. 회복이 되더라도요, 얘는 정상 궤도로 가야 돼요. 왜냐면 흥분한 구간이 있기 때문에. 정상 궤도는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얘는 어떻게 가냐면 이번에 투매에서 조정을 많이 받게 되면 이렇게 내려가서 여기 구간에 멈출 수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포지션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점에서 물리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이거는 그 노력을 좀 많이 하셔야지 돼요. 근데 밑에서 물린 분들은 그냥 가만히 있으셔도 돼요.
다음에 추가 매수에 대한 관점들은 시장이 돌아설 때 더 하시면 되죠. 지금처럼 장이 계속 밀린다, 더 빠진다, 이 분봉 계속 확인하셔야 돼요. 저점 또 이탈했죠. 그러면 이거 아니야. 저점을 계속 이탈하고 있는 것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아니야. 네, 이해되세요? 오늘 아니야. 매수하지 마세요. 그냥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내일 올라가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럼 올라가면서 하면 되죠. 어쨌든 오늘 우리가 생각한 건 뭐였어요? 아래 꼬리를 이만큼 달아서 이만큼 올라갔을 때 그래야지만이 매수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내일 올라가면 어떡합니까? 올라가면 뭔 상관이에요? 네. 어쨌든 나는 여기서 물렸잖아. 그죠? 여기서 사나? 여기서 사나? 여기서 사나? 다 똑같은 거예요. 네. 이것보다 싼 거잖아요. 가장 여러분들이 배척해야 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 바닥에서 사야 되겠다 그 생각만 안 하시면 됩니다. 최바닥, 가장 바닥에서 사야 되겠다 그것만 생각 안 하시면 돼요. 그게 살 수가 없어. 자꾸 그 생각하다 보니까 물리는 거예요. 네, 보세요. 오늘 바닥이구나 생각하다 들어가 물리죠. 그 내일 또 빠져요. 이게 바닥이야지 들어가면 또 물려. 그냥 조금 더 주고 산다 생각하세요. 그러면 돼요. 그래도 내가 처음에 그 샀었던 가격, 내가 매수한 가격보다 많이 내려왔을 때 그거보다 싼 가격이 되는 거예요. 그럼 평단가는 당연히 낮춰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올라가는 것이 확인이 됐을 때 들어가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겁니다. 시장이 정리해 드릴게요. 시장이 급락을 하고 폭락을 하고 있을 때 내 주식이 빠지는 거 정상입니다. 기분은 우울할 수가 있습니다. 기분이 우울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정상이에요. 무료방송하고 유료방송의 차이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안 하느냐. 네. 그 다음에 문자를 받느냐 안 받느냐. 종목에 대한 문자를 받느냐 안 받느냐. 또 시장에서 지금처럼 이게 방송을 하고 있을 때는 제가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드리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문자로서 시장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지 뭐. 그죠? 뭐 추천주를 받느냐 안 받느냐, 종목 포트폴리오 전략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 정도 차이고요. 뭐 그냥 시장 전반에 대한 이야기 해드리는 것은 무료 방송이나 유료 방송이나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8월 초에 수익을 많이 냈었던 부분들이 이제 깎아먹고 있기 때문에 기분이 아주 나빠질 거예요. 기분이 나쁜 상황에 올 겁니다. 그러면 시장 뉴스 딱 보면 부정적인 거 막 눈에 띄죠. 막 아유 그냥 저 확진자 왜 나와가지고 막 그 전파자 왜 나와가지고 괜한 그런 투덜거림도 분명히 생길 거고요. 아유 어떡하냐 이제 주식하면 안 된다. 이제 옆에서 보면 요즘에 주식 어때? 이런 얘기 나올 거란 말이에요. 요즘에 주식 너 어때? 뭘 어때? 씨 막 이렇게 싸우지. 거봐 주식하지 말랬지? 막 이렇게. 지난번에 이게 3월달 아니었고요. 작년 그때 폭락할 때가 언제였지? 이때였나? 이때였던가? 작년 8월? 그때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네. 여기인가 보네요. 우리 그 아파트에 네 주식하는 여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자분이 주식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와 싸움을 하는데 진짜 무섭게 하더라고. 막 다 때려부셨어요. 남자가. 그리고 여성분이 그 여자분이 막 그 비명을 막 지르는 게 이렇게 온 아파트 단지에 다 퍼지고 막 그 남자가 다 때려부셔 진짜. 그러면서 막 뭐라고 막 중얼중얼하면서 막 그냥 다 때려부시는데 와. 근데 딱 보니까 그날이 주식이 폭락한 날이야. 폭락한 날은 꼭 싸워. 무서웠어. 그래서 한 2, 3일에 걸쳐가지고 그때가 딱 요 기간입니다. 요 기간. 그래서 주식을 하는구나. 곧 바닥일 텐데. 요즘에 안 싸우더라고. 네. 요즘에는 그런 거 없어요. 이사를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싸우는 소리가 안 들려요. 왜냐면 좋아졌을 거니까. 네. 그럼 이제는 네. 와이프가 뭐 남자를 때리든지 뭐 어떻게 하겠죠? 네. 근데 그렇게 막 폭력적으로 싸우고 그러면 진짜 좋지 않지. 뭐 그 왜 때려부셔? 때려부시면 어떡할 거야? 그 손해지. 우리 집 테레비나 좀 때려보셨으면 좋겠다. TV 바꾸고 싶은데 TV가 망가지지 않네. 환장하겠네. 너무 잘 나와. 10년도 넘었는데. 와, 바꾸대 됐잖아요. 그죠? 근데 TV고 냉장고고 고장나지가 않네.
유일하게 네, 얼마 쓰지 않은 삼성 에어컨만 계속 네, 삐걱대고 안 좋네요. LG 거가 역시 튼튼한가 봐요. 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굉장히 좀 기분이 나쁘고 안 좋고 뭐 우울하고 힘들고 막 그러실 거예요. 그럴 때는 그냥 주식 보지 마세요. 그냥 안 보셔도 돼요. 시간이 지나면 지가 다 올라와 줍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점에 매수했었거나 아니면 주식시장에 계속 참여를 좀 하셔야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은요, 시장을 조금 이제 한 발짝 멀리 떨어져서 바라보시고요, 끝나갈 때쯤 들어오세요. 끝나갈 때쯤. 매매를 끝나갈 때쯤 하시게 되면 아마 이 포인트도요, 무조건 계속 내리지는 못합니다. 올라갈 때도 무조건 계속 올라가지 못했던 것처럼 내려갈 때도 무조건 그러지 못해요. 지금 보면 요 포인트 다 끄집어 내렸잖아요. 8월달 초반으로 다 돌려놓은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럼 거의 다 왔어요. 근데 거의 다 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가 물이에요. 이게 물.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높은 언덕이죠.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딱 서가지고요, 공을 하나 던져요. 공을 하나 이렇게 휙 던져요. 살살 던지면 여기 바로 앞에서 딱 던지면요, 물 위에 딱 떨어지죠. 네. 근데 높은 데 올라가 던지면 어떻게 돼요? 높은 데 올라가서 확 공을 던져요. 그러면 공이 떨어지는 그 힘에 의해서, 낙력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돼요? 밑에까지 들어옵니다. 들어왔다가 나가죠. 나가면 어떻게 돼요? 물 위로 튀어오르죠. 반탄력으로. 이게 뭔지 아세요? 고점, 그 높은 고점이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되돌림. 그 다음에 들어왔다가 이렇게 고여지겠죠. 이해되세요? 지지선이 여기 있다고 해서 그냥 딱 거기까지만 밀리는 경우들은 이렇게 되지 않아요. 많이 오른 상태에서는 지지점을 꼭 깨고 내려갑니다. 그래서 더 싸게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지가 되었다, 꼭 그렇게 믿지 마세요. 지지가 됐다면 거기 근처에서 반등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살살 올라가거나 살살 내려가는 것들은 문제가 없이 그냥 가요. 네. 내려가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살살 가는 것들은 그냥 문제가 없어요. 올라가는 것도 별거 없고 내려가는 것도 별거 없어요. 근데 많이 오른 것들, 또 많이 내린 것들은 반탄력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은 생각보다 많이 내렸죠? 그럼 이번에 기술적 반등 나올 때 제법 세게 나올 거예요. 놓치지 마시라는 이야기죠. 이번에 매수를 조금 더 하셔야 돼요. 주식의 투매는 늘 강조해드리지만 매도로 도망가는 위치가 아니라 어디서 살 것인가를 그거 하는 자리예요. 애누리를 안 해주던 주식이 애누리 해준 거예요. 싸게 사게 해줄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포인트를 이용하셔야 됩니다. 다만 언제 사느냐예요. 언제 사느냐. 근데 이거는 정말 웃기는 게 뭐냐면 꼭 굳이 여러분들 공부를 그렇게 심각하게 안 해도 괜찮아요. 내가 여기 대비해서 여기서 살려고 했었던 분들, 또 여기서 물리셨던 분들, 당연히 아무 때나 사도 괜찮아. 이때 사도 되고 이때 사도 되고 괜찮은데, 사고 더 떨어지면 기분이 나쁘니까 올라갈 때 사자 이 얘기입니다. 네. 여기서 사도 되고 여기서 사도 되고 여기서 사도 되고 올라갈 때 상관없잖아요. 어쨌든 여기보다 싸니까. 어쨌든 내가 물린 가격보다 싸니까. 그래서 요 타이밍을 노리는 것에 대해서는 언제 사야 될지 모르겠어요. 올라갈 때 사세요. 꼭 저점을 놓쳐가지고 놓치시는 분들 계시더라. 근데 그냥 사시면 됩니다. 매수 어렵지 않잖아요. 그냥 다 사시면 돼요. 모든 주식을 그냥 다 사시면 돼요. 가지고 있는 주식 다 사시면 돼요. 올라가니까. 이해되셨어요? 투매에서는요, 다 같이 내리고 다 같이 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 같이 올라가는 타이밍에서 옥석이 가려지긴 합니다만은 대부분은 기술적 반등이 나가는 구간까지는 다 같이 움직여요. 상승이 많이 가고 적게 가고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다 같이 갑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셔서 매매에 이용하시면 됩니다. 물타기를 하셔야 돼요.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몰빵하지 않아야 되는 거 여기서 또 다시 배우시겠죠? 네. 한 종목에 비중 많이 실으면 안 된다는 거 여기서 또 다시 배우시겠죠? 네. 그렇게 가셔야 돼요. 많이 물린 것이 없으면 더 좋은 거야. 왜? 여기서 비중을 더 확대를 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평단가가 더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비중은 더 커지겠죠? 주가는 원상복귀될 때 어떻게 돼요?
나를 끌고 올라간단 말이죠. 투매는 그렇게 이용하는 거예요. 조정도 그렇게 이용하는 겁니다. 조정이 나올 때 주식하면 안 돼. 기다려야 돼. 당연히 기다려야 되겠죠. 언제까지요? 올라갈 때까지. 매수 타이밍이 나올 때까지요. 주식은 항상 사도 괜찮아요. 물리면 어떻게 돼요? 좀 기다렸다가 다시 사면 돼. 이해되세요? 이런 매매를 하셔야 돼요. 이건 언제서만 가능하냐면 강세장에서만 가능해요. 지금은 강세장입니다. 종료종이 이렇게 나오는데 무슨 강세장 타령입니까? 강세장이에요. 장은 좋아질 수밖에 없죠. 횡보 이후에 좋아지든 아니면 뭐 한두 달 있다가 좋아지든 어쨌든 간에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당장 내일부터 급반등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네. 좋아질 수밖에 없는 장에서 여러분들이 도망가는 건 엄청난 손해다라고 보셔야 돼요. 지금 많이 빠지는 거 장 반등 나오면 바로 얼굴 바뀝니다. 경험하셨잖아요. 그렇게 무서웠는데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죠. 급락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상승은 천천히 진행된다는 거. 근데 주식을 더 공격적으로 사야 되겠다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더 좋지 않아요? 천천히 올라가면서 나한테 매수 기회를 많이 준다. 고맙잖아요. 오히려. 아이고 고마워요. 보세요. 2274포인트 높은 거예요. 네. 언제부터 2227포인트 2270포인트 2300포인트 아래로 내려갔다고 우리가 울상을 지었습니까? 지금 울상을 짓는 건 뭐예요? 고점에서 매수가 많이 들어간 상태죠.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악성 매물을 소화하기 위한 그런 형태의 모습이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는 주가가 오늘은 더 빠지기 때문에 매수하지 마세요. 문자도 그렇게 보내드릴 겁니다. 매수하지 마시고 서두르지 마시고요. 올라갈 때 사시면 됩니다. 올라갈 때 더 사셔야 돼요. 더 사셔야 돼요. 그때 놓치면 안 돼. 근데 그때 놓치면은 다시 원상복귀 될 때까지 계속 기다려야 되니까 좀 피곤하겠죠. 근데 올라갈 때는 더 사셔야 되는 거죠. 저렇게 찔끔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투매가 두 덩어리가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바닥을 잡아서 돌릴 때 그럴 때 매수가 들어가시면 거의 괜찮을 겁니다. 풀베팅 하신 분들은 핸들링은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포지셔닝을 올라가는 것들 근데 풀베팅 했어도 이게 너무 고점에서 들어간 상태가 아니라면은 또 괜찮을 거예요. 올라가는 거 보고 풀베팅이신 분들은 좀 지켜보시고. 근데 이 비중적인 부분들을 항상 조절하셔서 하셔야 돼요. 조절하셔야 되고 계속 더 사들여야 되는 입장들이 있다라면 추가 매수를 염두에 두고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항상 내가 사고 싶은 것의 절반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좋죠. 그 다음에 돈이라는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계좌를 계속 어떻게 해요? 보충해 나가셔야 돼요. 그게 좋아요. 추가적으로 더 이제 집어가는 그런 형태로 가셔야 됩니다. 며칠 사이에 몇 천이 빠졌어요? 며칠 사이에 몇 천이 올라올 겁니다. 순간이죠. 그런 것들은 다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대부분 다 그럴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은 그런 하락의 포인트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주가가 하락하는 부분, 주가가 빠지는 것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걱정하실 단계가 아니고 이 이후에 나타나는 포인트를 걱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주면 좋을 것인가 그 부분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제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모두 그것만 잘 기억하세요. 이제 내일 주말장인데 내일 주말장에서 바로 반등 포인트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내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갭으로 떨어지든지 아니면 뭔가 유지가 되든지 일단 제가 생각하는 입장은 갭으로 하락한 이후에 양봉으로 받아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서 바닥을 잡아줘야지 우리가 충분히 이제 거기에 대한 대응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갭으로 떨어진 시점에서 올라오게 되면은 이 부분이 회복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충격은 별로 없는데 바닥은 잡힌 상황이 되거든요. 그게 이제 투매의 장점이긴 한데요. 그런 포인트가 나온다라면 모르겠지만 그거 아니면 일단은 천천히 가세요. 매수 절대 서두르지 마시고요. 천천히 하시고 지난 3월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지난 3월은 난리가 아니었는데 이건 빠진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혹시 지난 3월에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때는 네 이게 지금 하락하는 폭이나 속도가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이거는 네 비교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여기까지 가지 않는다라는 가정을 저는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때와 이때의 상황은 다르기 때문에 네 이때와 이때의 상황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네, 꼭 그것만 기억하세요. 이때와 이때는 다릅니다. 이때는 그냥 당하는 거고요. 이때는 통제가 되는 거죠. 빠르게 회복이 될 겁니다. 여기 뉴욕 증시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뉴욕이 그 미국 증시가 한번 이제 그 경제 봉쇄 해제 이후에 조정을 좀 많이 받았었던 그 시기. 예, 다우지수 여기죠, 여기 크게 폭락했던 2차 확산 크게 나온다 뭐 이런.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좋아지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냅둬요, 저 새끼. 네. 잘난 척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잘난 척. 내가 뭘 했어! 막 그런. 네, 꺼지라고 이씨. 요즘에 그 저놈 때문에 아침 새벽마다 그냥 산책 나가느라고 힘들어 죽겠어요. 날씨 더워져가지고 사람 없을 때 다니려고. 네, 아무튼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때와 지금은 다른 부분이고요. 우리가 2차 확산에 대한 부분이고 저 부분은 어떻게 돼요? 당연하게도 미국이 갔었던 방향대로 갈 겁니다. 아시겠죠?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네, 다시 살 것에 대한 부분만 일단 고민하세요. 더 빠지면 더 산다. 네,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투매는 사실 그냥 늘 있는 거고요. 네, 늘 있는 거고 덜 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갈아타셔도 나쁘지 않아요. 덜 오른 종목들. 근데 그게 덜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반드시 검증이 좀 필요하실 거예요. 그 지금은 다 내려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고 나서 갈아타시는 게 좋아요. 어차피 종목들은 움직여야 될 테니까. 지금 경기 민감주가 떨어지고 있는 상태지만 이게 진정이 되는 상황이 벌어져서 증시가 반등 나온다. 경기 민감주가 먼저 올라갑니다. 그 부분만 네,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장이 가면서 진행되면서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오를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의 시장이다 라고만 보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올랐다라면 내려갔다가 또 올라가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네. 수익이란 게 그래요. 네, 나왔다가 또 줄어들었다가 또 다시 늘어났다가 그러면서 처음에는 이제 10을 벌었다 그러면 조정이 나올 때는 마이너스 한 7 정도 까이고요. 또 다시 12를 벌게 되고 막 그렇게 가는 거죠. 네, 계속 그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수익 곡선이 우상향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좋죠. 지금 시장은 그렇게 가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지금 조정이 나올 때는 일단 조정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나오잖아요. 지금 나오는 거야. 근데 뭐 지금 조정이 안 나온다 얘기할 수 없는 거니까 조정이 나오는 거고요. 이 부분은 이제 여기서 바닥을 잡든 아니면 여기서 또 바닥을 잡아내든 어디서든 바닥을 잡아줘야지만 우리가 공격적인 매수를 한 번 더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들도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셔라.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투매만 그렇게 활용하시면 돼요. 이번 투매를 활용하시면 아마 포트폴리오가 또 짧은 기간 내에 회복이 쭉 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부분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시간이 많이 돼서 네, 더 진행하는 것은 좀 안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따 8시, 저녁 8시에 무료방송이 또 진행되니까는요. 저녁 8시에 또 오셔서 또 다른 이야기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따가 저녁에 다시 뵙겠습니다.